자, 그러면은 다 말씀드릴 거는 다 된 것 같으니까 데일리 테스트 검사하고 진행을 좀 할게요. 미안해.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듣기 검사 채점 밀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까 누군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끝나고 남아서 채점 다 하시고 저한테 검사 받고 가세요. AT쌤 말고요. 아시겠죠? 자, 가자. 뒷장도 과연 5가 나올까? 오. 아니야. 알았어. 그다음에 오. 아직 못했냐? 현빈이 그. 응? 그 의미도 있긴 있어요. 네. 자, 다음. 다 측정 못했어? 조용히 봐봐. 잠깐만 기다려. 내 리액션만 보면 대충 점수 나오지 않냐? 네. 아까 얘기하지 않았냐? 잠깐만요. 일단 내가 다시 보고 얘기해줄게요. 근데 스케줄상에 토요일날 뭐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스케줄표 봤을 때 내가 스케줄표 다 보고 아니 내가 그 스케줄표 다 보고 했거든. 니네가 보내준 거. 일단 알았어요.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하지 자식아. 잠깐만 있어. 아이고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거 뭐 여왕 텀블러를. 그다음에 문제는 다 잘 풀었네. 잠깐만. 태영이 뭐라고요? 아까 1시 뭐라고? 1시 반까지 수업 있어요. 1시 반까지요? 네. 오는데 오래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네. 얼마나 걸리는데? 30분? 30분? 그러면 딱 수업 맞춰서 올 수 있겠네? 수업은 2시부터니까? 아니 수업은 2시부터예요. 네. 수업은 2시부터인데 네. 그러면은 태용이는 뒷시간에 테스트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네. 혹시 근데 이게 제가 좀 죄송한 말인데 제가 이 스케줄을요 지금 우리 학원 재원생이 340명이거든요. 340명치 스케줄을 제가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많아갖고 죄송한데 그럼 그 관련된 거를 이따 집에 가면서 쌤한테 톡 한 번만 보내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만 좀 부탁할게. 자, 그러면 혹시 또 딴 분들 또 문제 있는 거 있으신 분들 없어요? 혹시 아까 전에 우리 화목반인 분들 중에서 3시 반에서 5시 그거 안 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없으세요?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사실 1번을 제가 이제 문제를 낼 때 조금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다 잘 풀어주셨거든요. 여기를요.
제가 이제 힌트 단어를 좀 이렇게 앞쪽에 깔고 콤마에다가 접속사의 주어까지 이제 줘서 그런지, 그리고 조건 같은 경우도 중복 사용도 안 되고 추가 단어도 없고 어형 변화만 하라고 해서 그런지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문제를 좀 잘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난이도면요 사실 학교 시험 기준으로는 중급 난이도예요. 중급 난이도. 중상도 아니고요. 그냥 딱 적당한 난이도입니다. 적당한 난이도. 보통은 이제 어형 변화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이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만약에 좀 어렵게 낸다면요 어테이너블을 안 줬을 거예요. 어떻게 주냐? 그냥 어테이너를 줬을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저동부 스타일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형 변화를 하라는 게 대부분은 동사에서 많이 나오죠. 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ave 동사를 줬다면은 얘를 to have로 쓸 수도 있고요, having으로 쓸 수도 있고, had로 쓸 수도 있고, has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변형되는 게 많잖아요 동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형 변화를 동사 쪽을 기준으로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동사가 아니라 아예 파생어로 바꿔 쓰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려요. attain 같은 경우는 동사지만 attainable은 형용사잖아. 이렇게 품사가 바뀌게 이렇게 어형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라고요? 너네 학교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다는 거야. 자, 근데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좀 염두를 해두고 항상 이 요약문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요약문에서의 핵심, 일단 우리가 뭐부터 해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해라 해서 여러분이 한글로 한번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약문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일단 키워드는 행복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통념이 나왔었어요. 여러분이 내용이 기억나시나? 행복이라는 게 뭐다? 굉장히 희귀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게 뭐야? 이게 통념이었어. 통념. 그렇죠? 사람들은 행복이 굉장히 얻기 힘들다. 그러니까 희귀하다라는 말 대신에 뭐 얻기 어렵다. 얻기 어려운. 뭐 이런 키워드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왜 얻기 잠깐만. 통념이 아니라 그냥 문제점만 나왔었나? 문제점만 나왔던 것 같아. 어쨌든가. 그러면 이렇게. 자, 행복이란 건 희귀하고 얻기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나왔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여기서 뭘 교육받았다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신념 또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교육을 받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됐죠? 자, 그럼 한글로 일단 키워드를 좀 제가 간략하게 썼습니다. 그럼 키워드를 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조건에 나와 있는 힌트 단어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기. 힌트 월드를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요약문에서 주어져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으로 주어진 단어. 자, 요약문에서 기본으로 주어진 단어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살펴보기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뭘 살펴보라는 거냐? 내가 키워드들을 썼잖아. 그러면 내가 쓴 키워드와 이 힌트 단어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매칭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야. 오케이? 일단은 true happiness 나와 있으니까 행복이라는 말 나왔고, 그럼 희귀하다거나 얻기가 어렵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희귀하다, 얻기 어렵다 이런 말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일단은 희귀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rare라든가 이런 표현이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attainable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이게 얻을 수 있는이라는 뜻이죠.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야? 얻을 수 없다라는 쪽으로 사실 생각해야겠죠. 얻을 수 없다라는 쪽. 자,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뭘 교육을 받는다? 그러한 신념을 갖도록 교육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일단 그러한 신념, 서치 베이스 딱 나왔네요. 어린 시절 나왔네요. 됐어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키워드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뭐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도 있네요. educate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한 키워드와 여기에 나와 있는 힌트 단어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매칭되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어져 있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글을 구성할 거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여기에서 as가 나와 있어요. 이걸 구성할 때 여러분들 아주 세세한 구문 분석은 필요 없는데 큰 틀은 먼저 잡는 게 좋아요. 큰 틀. 지금 내가 잡은 게 큰 틀이야.
여기 접속사 나왔으니까 여기 주어고 뒤에 동사 나오겠지 뭐. 그러면은 as라는 거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까 전에 쓴 내용이 뭐였습니까? 행복은 얻기가 어려워.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왜라는 말이 나오는 게 가장 적합하니까 여기서의 as는 뭐 때문에 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괄호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면 as 앞부분은 뭐가 나와야 돼? 행복이란 얻기가 어렵다. 요 내용이 나오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이렇게 큰 틀로서 먼저 구상을 하라는 거야. 됐죠? 자, 이게 모두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하나씩 집어 넣으면서 구문을 이제 함께 신경 쓰면서 영작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true happiness 주어 나왔고 tends to be 동사 나왔습니다. tend가 동사죠 원래는. 자, tends to be까지 동사로 표시할게요 그냥.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뭐뭐인 경향이 있대요. 어떤 경향이 있다? 다시 한번 보다. 얻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대충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뭔가 생각에 관련된 표현 consider 나오네요. 그래서 consider도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be considered 보면 생각해야 되는 게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 보어가 나온다. 요 생각을 해야 돼. 형용사 보어. 됐어? 그래서 attainable이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의외로 영작을 할 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사실 뒷부분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어려웠어. 근데 여기가 좀 어렵거든. 여기가 왜 어렵냐면 지금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거야. 이 부분.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얻기 어려운 거야. 행복은. 근데 그냥 어테이너블을 써버리면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럼 여기까지 하면 내용이 반대가 돼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그래서 그거를 남아있는 단어들 by very few people 이라는 녀석으로 부정적 어감을 심어준 겁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라고 나와있죠. 됐죠?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됐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런 믿음을 갖도록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표현으로서 써야 되니까 당연히 완료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have been educated가 나온 겁니다. 교육을 받아왔어. 자, 뭘 교육받았다? 다시 한번 그러한 신념을 가지도록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to have such beliefs 나온 겁니다. 그러한 신념을 갖도록 언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since childhood.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과정이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냐에 따라서 이 요약형 서술형이 이제 정답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어떻게 해라? 글의 주제를 파악해서 간략하게라도 키워드를 여러분이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쓴 키워드와 힌트 단어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매칭이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매칭이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패러프레이징이 필수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희귀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희귀하다라는 말이 없어. 그럼 희귀하다라는 말 대신에 대체 뭘로 써내야 될까? 희귀하다는 거는 내가 쟁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attainable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다 조건 힌트 단어와 요약문의 기본으로 주어져 있는 단어를 보고 얘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야겠다라는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구문에 맞춰서 영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풀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리고 보기문을 해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뭐였는지 간략하게 소제만 보겠습니다. 인간의 비이성적 특성으로 인한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성적과 비이성적인 거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정말 별거 아닌 걸로. 그러니까 사실은 비이성적인 이유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그런 이제 어떤 뭐 연구나 이제 조사 내용이 나왔던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잘 봐봐. 맨 마지막 문장이었어. 우리가 이거 학습했던 기억이 날 텐데요. 지금 문장의 시작 부분이 지금 어디냐? 엄청 길죠? 여기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엄청 길죠? 근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세미코론 나와 있으니까 세미코론 건너뛰고 뒷부분부터 보자면요. 쭉 봤을 때 여기에서 it lies not 하고 나서 not 여기가 핵심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but 나왔거든요. 그럼 not A but B예요. not A but B. 이 not A but B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은 B라고 했습니다. 내가 not A but B에서 주제는 B예요. 그러면 A가 아니라 바로 B에 놓여 있다라는 건데 이 B라는 게 다시 한번 뭐다? 비이성적 특성이었어. 비이성적 특성. 됐어? 그러면은 당연히 A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여기의 내용은 이성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겠죠. 지난번에 했었죠. 됐어요? 그래서 이 A에 해당하는 내용은 결국에 사람들의 어떤 이성적인 특성에 관련된 게 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이 3번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당연히 rationally가 되겠죠. rationally. 합리적으로. 됐어?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됐죠?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게 근데 실제로는 뭐가? 전쟁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글 전체에서 말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이 문제는 주제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밑줄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찾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밑줄 부분을 봐야 되는데 밑줄은 주제에 사실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만약에 단순하게 내가 이 글을 주제로서만 찾으려고 했다면 정답을 맞출 수가 없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볼게요. 어휘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가 이제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룬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일단 정답을 미리 말하면 정답이 2번 인디펜던트였습니다. 아래 제가 이제 단어랑 뜻을 써놨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 뭐 free to wear, independent 독립적인, dwindle 줄어들다, conserve 보존하다, withdrawing 뭐 인출하다, 보류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왜 2번이 정답인가?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노인들이 많아지면은 경제적 위기가 뒤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이라는 건 뭡니까? 노동을 하지 않는 노인을 말하는 거였죠. 기억나요? 자, 그러면 이게 일단은 결론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먼저 주제에 그렇게 나와 있어. 노동 인구가 줄어들어. 노인이 많아진다는 것. 그럼 경제적 위기가 와. 왜 경제적 위기가 오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얘네가 은퇴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 노동인구가 감소하잖아요.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부양해야 되는 인구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위기가 뒤따른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은퇴하는 사람들이 보통 뭔가 스타트업을 한다거나 뭔가를 투자한다거나 잘 이러지 않는다고 했죠. 뭔가 돈을 막 소비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순환이 잘 안 돼서 인구 고령화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2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independent elders가 increase 한대요. 앞내용 볼 것도 없어. 이것만 봐도 답이 나와. 야, 독립적인 노인들이 증가한대요. 독립적인 노인들이 증가한다? 여기서 독립적인 게 아니라 뭡니까? 의존적인 노인들이 오히려 증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 노인들이 증가한다는 건 뭐였습니까? 은퇴를 하는 거야. 이제 노인들이 은퇴를 하면은 얘네가 더 이상 노동인구에 참여가 되지 않으니까 얘들은 부양받아야 할 노인들이잖아. 부양받아야 할. 그렇죠? 근데 부양받는 게 아니라 인디펜던트, 독자적이라고? 과연 80, 90세는 좀 극단적이지만 한 80세 먹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부양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거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독립적이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디펜던트로 바꿔줘야겠죠. 됐죠? 자, 이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진도를 또 나가야겠죠. 자, 워크북이랑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응? 예. 네네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이번 주. 몇 번 할 차례예요, 여러분? 몇 강입니까? 여기요? 6강에 2번? 야, 나 궁금한데 보통 외신 대비 할 때요 했던 분이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래, 미안하다. 아직 아무 말도 없게. 아니, 그냥 물어봤어. 아니,
여러분 입장에서도 좀 뭔가 익숙한 사람한테 배우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 뭔가 저기 직업이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6강의 2번을 좀 같이 볼 건데 워크북이랑 아까도 말했다시피 같이 좀 봐주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제목 파악 쪽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제목을 할 때도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대입파악류의 풀기와 비슷합니다. 핵심 주제를 찾아서 그 녀석을 압축해 놓은 게 제목이다라고 했는데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패러프레이징이 좀 더 핵심적인 대입파악이기 때문에 주제, 요지, 주장, 글의 목적 이런 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바로 제목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해서 작성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볼 때도 키워드를 막 줄줄이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글의 핵심적 주제 정도는 여러분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 정도로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반전이 될 만한 표현이 있는가 우리가 항상 미리 봤었죠. 그래서 한번 쭉 찾아보자면 자, 맨날 말하는 however, yet, but, in fact 이런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봤을 때는 저는 딱히 보이진 않는데요. 연결사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사들을 일단 한번 체크해 보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man 뒤에 unfortunately 나와 있죠. 연결사. 그리고 거기에서 두 줄 내려가서 맨 앞쪽을 보면 nevertheless가 나와 있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전에 thus도 있었네요. thus. unfortunately 바로 아래 있었네요. thus. 그러면은 unfortunately와 nevertheless가 약간 한 세트 느낌이거든요. 그래 논리 구조상.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봐. 만약에 unfortunately 이렇게 나왔어. 잠깐 스펠링 틀린 거 같은데. 이거 왜 스펠링이 헷갈리냐? 몰라. 아무튼 그냥 대충 쓸게요. unfortunately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뒤에 nevertheless가 나왔어요. nevertheless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둘의 구조를 한번 보자면 unfortunately는 불행하게도 라는 뜻이잖아. 잘 알다시피 불행히도.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주제가 어디에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이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nevertheless 뒤에. 오케이? 그리고 이 nevertheless 뒷내용이랑 unfortunately 앞내용 있죠. 앞내용. 요 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리 구조상 그렇다는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다고. 왜냐면 생각을 해봐. 어쩌고저쩌고 내용을 말했어. 근데 불행하게도 이러이러한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 결과 여기 떴어 나왔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그래서 그 결과 이러이러하기도 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는 이러이러해. 이렇게 내용이 나올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 구조상 우리가 unfortunately와 nevertheless가 함께 나와 있으면은 nevertheless 뒷부분이 핵심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짐작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딱 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쭉 봤을 때 이렇게 글 구조를 봤잖아요. unfortunately, nevertheless 이런 걸 봤잖아. 마침 또 nevertheless가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더더욱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nevertheless 뒷부분을 좀 각 잡고 해석해야겠다. 요거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90년대 동안에 리처드 헬이라는 사람이 was caretaker였답니다. 관리자였는데요. 레솔루션 아일랜드의 이제 관리자였답니다. in remote Floorland. 자, 그러면 파이어랜드였네요. 그래서 우리 파이어랜드에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리솔루션 아일랜드의 관리자였는데요. 이게 이런 지역이 있었답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열정적인 내추럴리스트로서 그가 이제 언급을 했답니다. with concern, 뭔가를 염려해서요. the impact, 어떤 영향력인데 여기서부터 뭔가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리처드 헨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개한 거였고요. 그 사람이 이제 뭘 주목했냐면은 어떤 영향력인데 네이티브 벌즈에 대한 영향력이었대요. 그럼 네이티브 벌즈니까 네이티브는 원래 이제 토착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섬에 살고 있는 토착종 새에 대한 영향력이랍니다. The arrival of recently introduced stutch라고 나왔는데 이 stutch라는 게 별주라는 거 나와 있죠. 담비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최근에 도입된 담비의 도착이랍니다.
도착이 얘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네이티브 버전은 토착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토착종.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토츠는 뭡니까? 얘는 외래종이죠. 외래종. 됐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 그래서 얘가 뭐 할 때 they, 그들이, 즉 그 담비들이 invaded this last corner of New Zealand, 즉 이 뉴질랜드의 마지막 구석진 곳을 침범했을 때 얘네가 토착종 새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주목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것도 흔히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토착종, 외래종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토착종이니 외래종이니 이런 말들에 관련된 소재가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외래종의 침범으로 인해서 토착종이 피해를 입는다. 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얘네는 여기 안 살아. 근데 얘네가 침범을 했어. 그럼 왜 침범을 했는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외래종이 침범해서 토착종이 피해를 봐. 그럼 외래종의 침범으로 인해 토착종이 피해본다는 것 자체가 뭐야? 문제점이잖아. 문제점.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합시다 하고 나온다면은 당연히 그 해결책이 주제가 되겠죠. 해결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얘가 심각하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 그럼 당연히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이 소재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잘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토착종, 외래종 나오면 뭐다? 아, 얘가 침범해서 토착종한테 피해를 주는 거구나. 이쪽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네이티브 버즈가 있는데 이 스터츠가 침범을 해갖고 얘네한테 뭔가 피해를 주겠구나. 긍정적인 얘기로 나오는 경우는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부정적인 얘기로 나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바로 볼게요. In a desperate attempt, 자, 필사적인 노력 끝에 to protect the populations, 인구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인구냐? 자, Phyllis Cacophona, 뭐 Little Spotted Kiwi라고 나왔는데 얘네가 뭐겠습니까? 얘네가 바로 토착종이겠죠. 토착종. 그렇죠? 아까 새라고 했잖아. 새. 이 키위 새라든가 카카포라든가 이게 다 새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은 1894년에서 1900년대 소리. 잠깐만요. 다시. 이건요. 여기죠. 네, 다시. 자, 그래서 1894년과 1900년대 사이에 얘네와 얘네의 개체수를 보존한다라고 했으니까 개체수를 왜 보존하겠어? 토착종이니까 보존하려고 하겠죠. 그런 필사적인 노력에서 그는 translocated, 이동시켰답니다. hundreds of individuals, 자, 수백의 개체를요 메인랜드로부터 레졸루션 아일랜드로, 자, from A to B예요. 됐어요? 메인랜드는 본토겠죠. 뉴질랜드라고 했으니까 뉴질랜드 본토에서 레졸루션 아일랜드로 이제 이동을 시켰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왔네? 나왔잖아. 문제점이 뭐야? 외래종, 그 아까 스터츠가 침범을 했어. 그래서 토착종이 이런 애들의 개체수가 문제가 생겼다고. 개체수가 문제 생겼다는 건 뭐겠어? 저 담비들이 와서 얘네들을 막 뭐 죽이거나 잡아먹거나 뭐 이런 거겠지 뭐. 그러니까 개체수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뉴질랜드에 뭔가 구석탱이 있었는데 이 근처에 뭐 있었나 보죠. 레졸루션 아일랜드라는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아까 그 내추럴리스트 헨리라는 사람이 얘네들을 이제 데리고 여기로 이동을 시킨 거야. 됐어? 이게 뭐야? 해결책이죠. 해결책. 이어서 갑니다. Unfortunately 나왔어요. 자, 근데 불행하게도 resolution은 was close to the mainland. 자, 본토가 너무나 가까웠대. 그리고 스토츠가 1900년대에 또 침입을 했답니다. 자, 이어서 따라서 헨리의 노력이 were in vain, 헛되게 되었답니다. 이 in vain이라는 표현, 이거는 별표를 좀 해주세요. 너무 잘 나오는 표현이거든. 됐어요?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지난 그 우리 주역보 내신 대비했을 때 저 vain이라는 표현이 우리 그 시험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헛된이라는 뜻입니다. 헛된. 자, 그래서 헨리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답니다. 소용이 없어졌다는 거야. 아니 기껏 여기 원래는 여기에서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외래종들이 침범을 해갖고 얘네를 막 죽이는 거야. 안 되겠다. 개체수 지켜야지. 우리 섬으로 옮기자. 옮겼는데 여기 섬이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타고 이렇게 온 거야. 그럼 이제 못 알아옮겼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근데 nevertheless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technique, 그 기술은요 of isolating species in danger,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종을 격리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술이랍니다. 뭐에 대해서? Predator Free Island야. 자, 뭐뭐 free 하면 뭐뭐가 없는이죠. 그래서 포식자가 없는 섬으로 위험에 처한 종을 격리시키는 기술이랍니다. 자, 근데 어떤 거냐? May or may not have been occupied by the species in the past.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보자면 과거에 그 종에 의해서 점유되었든 아니면 점유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섬이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는 이제 총정리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옮겼어. 근데 외래종이 또 따라왔어. 그럼 의미 없어졌잖아,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굳이 찾아보자면, 아니 그 동물들을 사실 새나 이런 거를 잡아다가 이 섬으로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니야. 되게 그 과정에서 되게 빡셀 거 아니야. 뭐 새 잡아다가 여기 뭐 새 장에 넣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러면은 나름대로 뭔가 쉽고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뭔가 얘네들을 트랜스로케이팅 하는 뭔가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니 심지어 내가 섬으로 옮겼을 때 그 옮기고자 하는 그 개체의 먹잇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그런 것도 다 재배도 해놔야 되고 되게 많은 노력이 든다는 거야. 이 옮기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렇게 위험,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격리시키려고 하는 그 기술력 자체에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라고. 됐어요? 근데 이 섬으로 옮기는데 과거에 그 종에 의해서 점유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은 포식자가 없는 섬에다가 이렇게 딱 옮겨 놓는다는 그 기술 자체가 아주 필수적 수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이겠죠.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뭐로부터? 포식으로부터요. 뭐에 의해? Introduced predators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 그 도입된 predators에 의해서요. 포식자들에 의해서.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행위가 의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기술력은 얻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노력은 허사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이 유입된 그 포식자들로 인한 그 멸종을 막아내는 일종의 기술력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런 게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토착종이 피해를 봐서 해결책으로서 뭘 했습니까? 격리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착종을 여기서 토착종이라는 건 결국에는 멸종위기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멸종위기종 똑같이 말하면. 근데 얘네는 어떻게 했어요? 격리를 시켰어. 격리시킨. 하지만 실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격리를 실패했다는 게 아니야. 격리는 성공했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어차피 외래종이 또 쫓아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그 기술 자체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죠. 기술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문제점과 해결책이 나오면은 해결책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정답이 되겠다. 그것과 가장 가까운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1번. unsuccessful. 자, 성공적이진 않았어. but 하지만 worthwhile bird saving attempt. 그러니까 가치가 있었습니다. 새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성공은 못했지만 가치 있는 새 구조 시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글의 주제, 요약, 소재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글의 소재는 뭐였어요? 토종새를 지키기 위한 리처드 헨리의 노력에 대한 그냥 스토리텔링류의 글이었는데요. 주제를 보자면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이 트랜스로케이션이라는 게 보전 이입이라고 하거든요. 보전 이입. 이 말이 어려워서 제가 좀 설명을 써놨습니다. 보전 이입이라는 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특정 동식물 개체군을요 인위적으로 어떤 서식지에서 다른 서식지로 이동시키는 것. 됐어요? 이걸 우리가 보전 이입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잘 보존을 해서 그대로 이입한다. 다른 곳으로 입장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전 이입이라는 말이고 그게 이제 영어로 트랜스로케이션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약을 좀 보자면 또 제가 이제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썼습니다. 위치 변동, 전이 뭐 이제 보전 이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치 변동은요
어떤 위협이나 멸종을 피하기 위해 멸종이란 말이 좀 더 중요하겠죠. 본문 기준으로. 여기서 회피한다라는 말도 중요하겠고요. 어떤 종의 구성원을 그들의 범위 밖에 그리고 그 포식자가 없는 서식지로 옮기는 것을 뜻하는 게 바로 위치 변동이다. 트랜스로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됐죠? 아까 전에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may or may not 뭐 have been 어쩌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토착종이 여기 살았어. 멸종이 이게 처했어. 딴 섬으로 이제 옮길 거야. 근데 이 딴 섬에 예를 들어서 얘네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A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옮기는 곳에 포식자가 이미 살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포식자가 없는 섬으로 옮겨야 될 거야. 맞죠? 근데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A라는 애들이 원래 이 섬에 안 살았었대. 또는 A라는 이 포식자가 옛날에 살았었대. 근데 어떤 거든 상관없다고. 중요한 건 뭐야? 지금은 안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섬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를 바로 이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이제 그 동식물 이런 내추럴리스트의 어떤 전문 용어로서 쓰인 거겠죠. 됐죠? 자, 그래서 2번에 대한 답 1번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분 이어서. 자, 여기서도 이제 반정원의 표현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쭉 보니까 딱히 보이지는 않거든요. 눈에 띄는 연결사가 하나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for example 있습니다. for example. 자, 그러면 for example, 즉 예시를 말하는 표현 앞에 보통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근데 앞문장의 구성 첫 단어를 봤을 때 ask yourself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ask yourself.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럼 명령문으로 나왔죠. 우리가 주장이나 요지 문제를 풀 때 항상 명령문이나 해야 한다는 표현 이런 것들이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한 어조로서 명령문으로 말하는 거니까 요 문장 역시나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for example의 앞부분을 각 잡고 해석해야겠구나. 됐어? 이 생각을 하고 지문을 들어가야 된다. 자, 바로 보자. 유전자가 우리한테 우리의 모델의 원형을 제공한대요. 말이 좀 어렵죠? 우리의 어떤 모델의 어떤 그 파운데이션이니까 어떤 기초, 기반 이런 게 되잖아요. 이런 걸 제공한대. 경험은 우리에게 개별 정체성을 제공한대요. 지금 주어가 달라요. 유전자야, 경험이야. 그리고 심지어 다음에는 behaviors야. 행동은 express our individual needs, desires, urges, attitudes, abilities, and so on. 행동은 우리의 개별적 욕구, 어떤 얘도 욕구죠. 그리고 urge도 욕구인데 다 죄다 욕구네요. 그리고 attitude, 태도, 그다음에 신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표현해 준답니다. 지금 소재가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얘는 유전자야, 얘는 경험이고 얘는 행동이에요.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걸까?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all behaviors are purposeful.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도입부를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실컷 유전자니 경험이니 행동이니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정리하자면 뭐야? 이런 식으로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요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다.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다는 건 뭐야?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자, 일단 좀 더 이어서 한번 볼게요. It is our job. 자, 우리의 일이래요. As supportive adult니까 지지하는 어른으로서의 우리의 일이랍니다. 뭐가? 투부정사 이하가요. To find a constructive purpose. 건설적인 목적을 찾는 거예요. 됐어? 잘 봐.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대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를 위해서라는 거겠죠. 어떤 것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목적에 대해서 어른들이 건설적 목적을 가지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적 목적을 가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거야 이거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됐어요? 윗부분은 다 그냥 밑밥 가는 내용이었어요. 밑밥 가는 내용.
유전자라는 게 이런 거고 경험이라는 거는 이런 거고요. 행동이라는 건 이러야 돼. 이런 것처럼 모든 행동은 다 목적성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학원에 와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뭐야? 이런 행동이 다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거야? 아, 영어 실력 올리겠다. 내가 등급을 올리겠다. 성적을 올리겠다. 대학을 가겠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동을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은 전부 다 좀 건전하고 좀 뭔가 밝은 이런 쪽이라면은 불건전한 목적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뭐라고 해볼까? 막 담배를 피워. 막 이러면서. 그럼 이 담배를 핀다는 행동에도 목적이 있다고.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다 했으니까. 그럼 이 목적이 내가 극단적으로 말할게. 이 담배 피는 행동에 대한 목적은 내가 폐가 썩었고 뒤지기 위해서. 막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뭐야? 바람직한 목적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 바람직한 목적을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겠죠. 내가 어떤 목적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저처럼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적절한 목적 설정을 해줘야만 이 아이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아이들이란 말이 나오진 않았어. 하지만 어른으로서 막 이런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아이들에게 목적에 대해서 뭔가 전달할 때, 제시할 때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This does not mean 이게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대절이야를요. We should view 우리가 봐야 한다고. 자, view 나오면은 as가 세트죠. view A as B. A를 B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폭력적 행동을 resourceful, 즉 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랍니다. Rather, 오히려 우리는 can enlist the core of a violent behavior. enlist, 단어가 좀 어렵죠. 원래 우리가 어떤 명사나 이런 애들 앞에 en을 붙이면 명사나 형용사 앞에 en을 붙이면 이제 동사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sure, 확신하는 건데 ensure가 되면 보장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analyst는요 리스트에 등재한다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자면 그럼 리스트에 등재한다는 건요 어떤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어떤 A라는 A, B, C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 D라는 놈이 있는데 D는 이 리스트에 없었는데 리스트에 등재시키다. 이게 analyst거든. 그래서 편입시키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편입시키다. 또는 약간 더 의역을 해서 도움을 얻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뭐에 도움을 얻을 수 있냐면 the core of violent behavior니까 폭력적 행동의 핵심에 도움을 얻을 수 있대요. 뭔 말인지 아직 잘 모를 수 있어. 이게 갑자기 뭔 말이지? 폭력적 행동 이것도 뭔 얘기지? 일단 좀 더 이어서 볼게요. As a positive resource, 긍정적인 수단으로서요. 예를 들면은 폭력적 행동이 may exemplify on eagerness. 전형적으로 열망을 보여준답니다. To take control. 뭔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열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요. On ability. 능력을 또 보여준대요. To respond assertively. 권위 있게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다 풀어줘 맨날. 능력. 그리고 refusal to be victimized 하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희생되기를 거부하는 것. 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아래다가 이제 내용 설명을 좀 써놨는데 이 내용을 좀 먼저 보고 이 지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동에서도요 어떤 긍정적 자원의 요소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 있어. 폭력적이라면 당연히 안 좋은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요소를 뽑아내서 어른으로서 그 행동의 건설적 목적을 찾아줘야 한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자, 봐봐.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좀 폭력적으로 해.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막 폭력적으로 막 화를 내. 막 집어던져. 숙제 똑바로 하는 거 이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 쪽을 조금 더 신경 써보라는 거야. 내가 당연히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안 좋은 거지. 행동 자체는 당연히 안 좋은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알아달라고 하는 거는 나를 보고 이제 무서워해라 이런 게 아니라 니네가 숙제를 안 해오면 내가 이렇게 난리칠 거니까 숙제를 똑바로 해서 너네 실력을 높여라. 이런 목적으로서 제가 이 행동을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조건 폭력적으로 행동을 했더니 애들이
막 이제 태도 변화가 되더라. 아, 그럼 폭력적 행동이 좋은 거구나. 이게 아니라고. 그건 오해고 그게 아니라 폭력적 행동에서 어떤 긍정적인 자원의 요소를 뽑아내갖고 긍정적인 측면을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되셨나요? 뭔 말인지?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이어서 보면 아까 전에 말했던 문장이 나왔습니다. Ask yourself 나왔네요. 여기가 좀 중요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Ask yourself. 너 자신에게 물어보래. In what context or situation? 자, 어떤 상황이, 어떤 맥락이나 상황에서 the core of a particular behavior, 특정한 행동의 핵심이 a signify value, 가치를 나타낼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랍니다. 즉, 어른으로서 행동의 핵심 가치, 즉 긍정적인 목적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행동에서 긍정적 요소, 긍정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맥락이든 상관없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영이가 졸고 있다고 내가 이 분필을 던져요. 아까부터 봤거든. 자, 내가 이렇게 던져. 그러면은 던져갖고 머리를 탁 하고 맞췄어. 뭐 아니면 내가 갑자기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래. 그럼 이제 뭐야? 거기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요소를 여러분이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반대도 마찬가지야. 반대. 지금 어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서연이가 갑자기 나한테 막 뻑큐를 날려. 아, 예시야 예시.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에서조차도 목적이 있겠구나. 지금 설명이 엿같다는 거였구나. 설명을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실력을 늘리라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겠죠.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으니까.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이들을 잘 교육하라는 소리야. 결국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자면 for example, your refusal to be victimized. 자,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너의 거절은요. will help, 도와줄 거랍니다. 너가 grow more tolerant. 중요한 단어죠? tolerant, 용인하는, 관대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더 용인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의 grow는요. 잘하다보다는요. 뭐뭐해지다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형용사가 나왔잖아. 형용사 보어거든.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오면 이 그거가 뭐뭐해지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더 용인하게 되다. become처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With people as you nature. 너가 성숙해지면서. 다시 볼게요.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너의 어떤 그런 거절은요. 너가 성숙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용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또 한 번. 어떤 폭력적 행동이 일어난 상황. 여기 써놨어요? 폭력적 행동이 일어난 상황에서 애한테 행해야 할 행동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어른으로서 행동의 핵심 가치는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아이들한테서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조건 나쁘다 쪽이 아니라 여기에서 요게 너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약간 이제 조정을 해주면 좋겠죠. 대신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뭐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부라던가 이런 말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뒷내용을 좀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뒷내용을 보면 This comment orange 이러한 언급은요. 앞에서 말한 요 멘트입니다. 이러한 언급은 아이를 지향하게 하는데 향하게 만드는데 어느 쪽으로? 더 성취감을 주는 미래로 향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좋은 말이라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당성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세계관에요. 그리고요. analyst 또 나왔죠? analyst가 아까 뭔가 등재시키다, 편입하다라는 뜻이었어요. The core of the behavior as a positive resource. 긍정적 resource로서 행동의 핵심에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이랍니다. 내용 설명 보고 충정리할게요. 봐봐.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이제 만약에 이번에는 태영이가 나한테 왔고 갑자기 딱 수업하다 일어났고 나를 주택을 한 대 갈겼어.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미쳤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른으로서 아이가 이렇게 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거기에서 그 행동의 목적을 자꾸 찾으려고 하라는 거야. 찾아. 그리고 그거를 갈구지 말고 잘 얘기하라는 거야. 잘.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잘 얘기를 해주는 거야. 위에 나온 얘기처럼 잘 얘기를 해주라고. 야, 너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너가 만약에 선생님의 주택을 안 달리고 너가 이렇게 한번 참는다면은 그럼 너도 뭔가 좀 더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했지만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좀 다른 식으로 행동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좀 유도하는 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계속해서 해주고 하면은 이제 아이의 이제 세계관이 잡히는 거죠. 가치관이 잡힌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빡이 쳐도 선생님 주택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 수업 시간 끝나고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해서 뭔가 선생님께 뭔가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한테 달렸다? 어른이 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전체적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는데 정답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이 이제 5번이거든요. 5번. 여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문제가. 일단 5번 내용을 좀 먼저 보자면 The core of even bad behaviors is a use resource라고 나왔습니다. 일드라는 단어는요, 얘들아 produce로 생각하면 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나쁜 행동에서조차도, 심지어 나쁜 행동조차도 그에 대한 핵심이 유용한 자원을 만들어낸다는 거. 됐어요? 나쁜 행동에서조차도 어른이 긍정적인 부분을 뽑아내서 그거를 좋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되는데요. 자, 윗부분을 잠깐 보면은 1, 2번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정답을 혹시 1, 2번으로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미리 좀 써놨습니다. 잘 보세요. 1, 2번으로 쓰면 안 됩니다. 1번 보면 Remember violence causes more violence. 자, 폭력은 더 많은 폭력을 야기한다는 걸 기억해라. 두 번째, Contributors to children's violent behaviors. 아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 제공하는 것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 2번이 왜 정답이 안 되냐면 이 글은요, 폭력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글의 소재가. 글의 소재는 뭐였습니까? 일단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는데 근데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글에서는 나쁜 행동을 기준으로 말했을 뿐이야.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해. 나쁜 행동. 근데 이 나쁜 행동조차도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고요. 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이 나쁜 행동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뽑아내서 발견을 해갖고 잘 이끌어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이 글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폭력이라고 나오는 이 소스들은요,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소스들이야.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나쁜 행동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예시로서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나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이 글은요, 폭력은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 글의 내용이 뭐야? 폭력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 폭력적인 행동에서조차도 우리가 긍정적인 걸 뽑아내서 잘 이끌어낼 수 있다. 잘 이끌 수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처럼 폭력이 나쁘다. 폭력적인 애들이 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게 이제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보내달라고 했더니. 네, 됐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요약문만 보고 보자.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협력적인 성인으로서 모든 행동의 건설적 목적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협력적인 성인, 건설적인 목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가장 아까 이제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본문에 나왔었는데 여기서 약간 말을 패러프레이징해서 비우호적인이라는 식으로 말을 썼습니다. 비우호적인 행동의 핵심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형용사가 핵심적인 단어들이네요. 그래서 supportive, 그다음에 constructive, 그다음에 그렇죠 긍정적인 거 positive, 그다음에 disagreeable 이런 것들이 바로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 됐으면은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다 썼니? 아니, 다 없었어? 키워드만 체크하시면 돼요. 키워드만. 다 쓸 필요는 없고. 키워드만. 자. 자, 다들 아직 다 못했냐? 다 쓰고 있는 거 아니지? 현빈이 아직 다 없었어? 다 했어? 넘어갈게요. 자, 6강 4번 마지막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보기 전에 앞서서 똑같이 한번 볼게요. 안전의 표현이 있는가. 일단 역적 표현은 안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네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for example 보이네요. for example. 그렇죠? 그럼 예시 나와 있으니까 얘도 아무래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한 문장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를 조금 더 각 잡고 해석해야겠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들어갑시다. managing relations. 자, 관계를 관리하는 게 있어 value, 가치랍니다. 어떤 가치냐? 배점 이하라는 가치래요. represents, 나타내는 건데 how some considers, 어떤 사람이 고려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뭐를 고려하냐? The interest and well-being of other people. 여기서 interest라는 게 이익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잠깐 보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흥미, 관심이라는 뜻도 있죠. 이익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자라는 뜻도 있고 이해관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interest라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은행의 이자를 말하고요. 이해관계는 말 그대로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라는 거는 이제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는 관계. 약간 말하자면 비즈니스 관계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한 사람이 involved 여기까지 포함해서 해볼게요. involved in a person social world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사회적 세계에 관련된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나타내는 가치랍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그냥 가볼게요. 자, 관계 관리라는 거는요, 어떤 가치냐? 사회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타인을 배려하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됐어요? 관계를 관리한다는 거. 여기서 관계를 관리한다는 게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일 간단한 게 뭐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죠. 타인의 이익과 행복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고려하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가치가 바로 관계를 관리하는 거랍니다. 관계 관리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어서 한번 볼게요. When people provide 어떤 사람들이 제공을 할 때 food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또는 share food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유할 때 또는 receive food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consider the needs, preferences, and feelings of those people. 그 사람들의 니즈나 선호도나 기분 이런 거를 당연히 고려하겠죠. 아무거나 막 주진 않으니까. 그 어떤 거와 관련이 있어요?
what, how, when, and where food is eaten. 그러니까 그 음식을 뭘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언제 먹을지, 어디서 먹을지. 됐어요? 이런 거와 관련돼서. 됐어요? 즉 쉽게 말하면 음식이라는 게 지금 음식이 나왔어요. 위에서는 음식이라는 게 안 나오고 관계 관리라는 큰 틀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 관리라는. 됐어요? 관리라는 큰 틀의 소재를 말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를 한 거죠. 구체화를 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기준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거는 사회적 관계 관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결국 음식이 사회적 관계 관리를 보여준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글의 뭐야?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핵심 주제.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할 때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랄까 하나 이제 예시가 떠오르는 게 적절한 예시는 아닌데 예전에 제가 그 여자친구를 사귈 때 지금의 와이프 아닙니다. 보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네 근데 이제 예전 여자친구를 사귈 때 그 이 친구가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강사 생활 초창기였어요. 근데 얘가 도시락을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학원에 이제 저 먹으라고. 도시락을 이렇게 이제 뭐 해갖고 이제 좀 허접하게 해서 이렇게 싸웠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미니 돈가스 있잖아요. 그 미니 돈가스랑 밥이랑 토마토가 들어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뭔 조합이지 이러면서 봤는데 일단 이 친구가 감각이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어떤 생각으로 도시락을 만들었겠어? 얘가 이제 이렇게 좋아하겠지 해갖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었겠죠. 근데 이걸 어떡하지? 전 토마토를 안 좋아해요. 토마토를 전혀 안 먹거든요. 저는요. 근데 어쨌든 그건 그 친구가 잘 몰랐던 거였는데 애초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음식을 뭔가 어쨌든 간 제공하고 공유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내가 이 사람의 취향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이런 거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만들 거 아니야. 아니 일부러 엿 먹으라고 얘 겁나 싫어하는 것만 넣어야지. 이거는 사이코지. 누가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음식을 주고받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관련돼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볼게요. Personal needs and preferences. 개인적 요구와 선호도는요 are often compromised. compromise는 타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타협되는 거겠죠. 또는 양보하다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To build, maintain, or repair relationships.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repair, 수리하는 거죠. 회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보된답니다. 개인적 요구와 선호도가 양보가 된대요. 즉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선호도라든가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는 거야. 됐어요? 아까 전에 음식을 나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감자튀김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감자튀김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이제 아빠가 먹는 것보다 아들한테 이제 줘야지. 물론 저는 뺏어 먹습니다. 근데 어쨌든간 이렇게 줘요. 나누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 나눈다는 행위 자체가 뭐겠습니까? 내가 양보하는 거잖아. 내가 원래 이만큼을 먹을 수 있지만 이만큼을 잘라서 얘한테 주는 거잖아요. 양보하는 거죠. 왜? 얘가 좋으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음식이 나타내 준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자, 음식은 is central to family harmony. 자, 가족의 화합의 중심이고요. Someone 누군가인데요. Who adopts the role of the household food manager. 자, 그러면 가정 음식 관리자의 역할을 맡는 누군가랍니다. 보통은 엄마죠. 그 사람이 전형적으로 very attentive, 매우 주의를 기울인답니다. 뭐에? To the preferences, 선호도에. 그리고 dislikes, 싫어하거나 and patterns, 어떤 이제 패턴이겠죠. 그 다른 사람의 먹는 어떤 패턴, 다른 사람의 먹는 선호도나 싫어하는 음식이나 패턴 이런 거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신혼 때요, 와이프가 이제 그때는 제 이제 취향을 잘 모르니까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귀가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거의 뭐 12첩 반상으로 해갖고 이게 반찬을 이만큼 해서 이제 밥을 맨날 차려줬었어요. 신혼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반찬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원래 반찬을 여러 개를 안 먹어요. 제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반찬보다는 밥을 많이 먹거든요. 제가 이제 그 회식 같은 거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랑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소수로 이렇게 뭘 먹으러 간다거나 하면은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원장님이랑 이렇게 밥을 예전에 자주 같이 먹었으니까 그럼 가면은 그 저기 이제 수곡 저쪽에 그 맛있는 삼겹살집이 있거든요. 원장님께 여쭤보세요.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일하고 있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원장님 밥 뭐 식사하러 가시죠?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고기요. 이렇게 말해. 아 저는 빼는 거 없어요. 그냥 말합니다. 저 고기요. 아 네. 이러면서 이제 가요. 가서 이제 그리고 저는 되게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희 학원에서 3년 반을 넘게 근무를 했는데요. 저는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구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원장님이랑 맞았죠? 그럼 원장님한테 집게 줘야죠. 그 원장님 막 열심히 구워주십니다. 원장님 고기를 또 잘 구우셔. 그래서 막 이제 전 먹기만 합니다.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선웅쌤이 계시죠? 선웅쌤이 또 고기를 기가 막히게 굽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일부러 자리를 앉을 때 선웅쌤이나 아니면은 원장님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요. 고기 굽기 싫어서요. 그래서 이쪽은 선웅쌤, 이쪽은 실장님이 이제 고기를 구우세요.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아무튼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이제 공유를 하든 나눠주든 받든 간에 이게 전부 다 무엇이다. 결국 음식을 뭔가 나누고 공유하는 이 행위 자체가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실 예시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이미 핵심적인 거를 다 뽑아냈어요. 음식이라는 게 사회적 관계 관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다. 결국 이거잖아요. 그렇지? 예를 보자면 새롭게 결혼한 커플이래요. 신혼부부 이렇게 나왔네요. 마침. 자, 신혼부부가 must negotiate ways랍니다. 어떤 방식을 협상한대요. 뭐 하는 방식이냐? To make joint food choices니까 공동의 음식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을 협상해야 한답니다. 그리고요. parent-child relationship이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겠죠. 이거는요. 뭐에 기여하느냐? constructing family food decisions. 그 가정의 음식 결정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반찬을 이제 하나밖에 안 먹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막 여러 반찬이 필요 없고 내 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 입맛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그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가족이 집에서 식사를 하면요. 되게 단촐해요. 뭐가 없어. 밥이 제가 밥그릇이 이만하거든요. 제 전용 밥그릇이 집에 한 이만해요. 여기에서 이만큼 쌓여요. 이게 그 일반 음식점 기준으로 밥 2공기 반 정도 돼요. 그게 이제 저한테 한 그릇. 그리고 반찬 한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뱃살이 나오는 거야. 탄수화물을 이제 하도 많이 먹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아들내미도 그래요. 얘도 일반 음식점 가면은 공깃밥을 2그릇씩 먹어요. 얘도 8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였지? 뭐 과체중 뭐 그런 거 나와. 걔도 배 나왔어. 걔도 배 나왔어요. 아무튼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이제 가정을 책임지는 이제 이 음식 매니저로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아빠나 아들이나 똑같이 반찬도 별로 안 먹고 얘네들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세팅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변화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협상을 한 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Being a host, guest, or co-worker. 자, 주인, 뭐 손님, 동료라는 것은요. 또한 shape 한답니다. 형성하는데요. Food choice situations. 음식 선택 상황을 구체화한답니다. 형성한답니다. 자, 근데 어떤 상황이냐? 관계부사 where 나왔죠? Roles and relationships. 역할과 관계가 are primary considerations in food choice. 음식 선택에서 주요 고려 사항인 음식 선택 상황을 구체화한답니다. 즉, 음식의 선택이라는 게 타인을 고려하는 행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 또 마지막 예시 말하고 끝낼게요. 제가 충격적인 거 하나 말해줄게요. 충격적인 거. 지원쌤 있잖아. 욕하는 거 아니고 지원쌤 뒷담화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지원쌤 아닙니다. 자, 우리 지원쌤께서요. 고기를 안 드세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닙니다. 못 드시는 게 아니에요.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안 드신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처음 봤는데요. 고기를 싫어해서 안 드시는 거예요. 싫어해서 안 드시는 거예요. 싫어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살을 뺀다던가, 내가 뭐 이제 채식주의로 뭐 바꾸겠다던가. 그러니까 원래 고기는 좋아하지만 내가 어거지로 채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고기를 싫어하세요.
근데 충격받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제 회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못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럼 회식을 하면요, 우리는 다 고기 먹고요. 저기 누구냐 지원 쌤은요 떡볶이 드십니다 항상. 고기를 안 드세요. 충격받았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고기를 안 드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한 10명의 선생님들은 다 이제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고기가 싫어서 안 드시는 분 있어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예, 지원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무튼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10몇 명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기를 못 드시는 지원쌤을 데리고 고깃집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만약에 그런다면 뭡니까?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타협을 본 거냐? 이제 타협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타협을 보는 거냐? 고깃집을 일단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죄송한데 옆에 가서 떡볶이 좀 사오면 안 되냐고. 이렇게 부탁을 좀 하고 가서 이제 사서 온 다음에 지원생한테 이제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것들 이제 드시게끔 뭐 회라든가 이런 건 회도 안 드셨나? 회도 안 드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이제 드실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는 쪽으로 한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음식을 활용한 사회적 관계 관리죠. 우리가 사회적 관계 관리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원생 뭐 먹지 마, 혹시 뭐 고기도 안 먹어, 먹지 마 이렇게 하겠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역시나 사회적 관계 관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요약문을 좀 먼저 볼게요. 소재와 요약문. 자, 사회적 관계가 음식 선택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보자면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음식이 선택되는 방식이 결정된다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렇죠?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음식이 결정이 된다.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얘는 이걸 싫어해. 그러면은 보통 같이 잘 안 먹을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답은 간단하겠죠? 인간 관계라는 것, 그리고 음식 선택이라는 것. 즉, 관계라는 말, 음식 선택이라는 말,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겠죠?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네, 3번이겠죠? Human relationship determine your food choice 하고 나와 있죠. 요거랑 똑같아요. 지금 제가 쓴 거랑 똑같습니다. 인간관계가 너의 음식 선택을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숙제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숙제는 우리 내신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검사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도 물론 그동안 있었지만 사실 되도록이면 이제 담임을 한번 설정하면 1년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닌 경우들도 사실 많았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도 원래 우리 올 초에는 아마 선생님이 이제 원래 우리 담임을 했었고 이제 원래 리딩 그래머를 나눠서 들어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리딩 그래머를 다 한 선생님이 하는 쪽으로 하면서 이제 웬만하면 선우쌤이나 저나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담임을 하던 들어갔던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웬만하면은 좀 유지를 하려고 하겠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워낙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숙제는 10강 부분인데 10강이 분량이 좀 많네요. 그러면은 조금만 줄게요. 어차피 니네 내신 끝나고 나면 숙제 어디였죠? 숙제가 있었어요? 또 이러고 앉았으니까 60, 61만 주겠습니다. 10강. 자, 그래서 문제 풀고 단어 조사하고 워크북 해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고생들 하셨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듣기 못하신 분들은 채점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 얘기 좀 하고. 제가 멈출게요.